지난 시간에 이용한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10년 만기로 6개월마다 3%의 이자를 주고 10년이 되었을 때 100만 원을 주는 채권을 예로 들었었죠? 이 채권을 95만 원을 주고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채권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3만 원의 이자를 20번 받고 나중에 원금 100만 원을 받으면 총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95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10년간 약 68%의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만약 채권에 투자한 후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이 채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시장 가격인 90만 원의 채권을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6개월에 대한 이자 3만 원과 채권을 판 돈 9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총 93만 원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95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6개월 동안 2만 원의 손실을 낸 셈입니다. 꼭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는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6개월 후 채권 가격이 100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채권을 판 돈 100만 원과 6개월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더해 103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95만 원을 주고 샀으니 불과 6개월 만에 약 8.4%의 수익률을 올리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예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채권은 오직 만기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처음에 예상한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채권 역시 주식처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 가격에 따라 채권 투자의 수익과 손실이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채권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 법칙 말고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자율입니다. 채권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자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 현금 흐름은 채권을 살 때 채권을 발행한 쪽에서 약속한 이자율과 액면가에 바탕을 두고 있죠. 앞에서 예시로 든 채권은 6개월마다 이자 3만 원을 지급하고 10년 뒤에 액면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요? 은행 이자율이 높으면 조금만 저축해도 그 금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은행의 이자율이 낮다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만 같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불하는 채권 가격은 마치 은행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채권을 90만 원에도 살 수 있고 110만 원에도 살 수 있다고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채권의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90만 원 또는 110만 원을 미래의 6개월마다 3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라고 해봅시다. 똑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면 9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이자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채권의 가격과 연결된 이자율을 채권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자율은 채권 이자율과 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의 이자율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의 이자율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지금 말하는 이자율을 채권의 쿠폰 이자율과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쿠폰 이자율은 미리 약속된 이자를 매번 지급하는 이자율이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전반적인 시장 이자율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져 채권 투자자들은 채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채권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낮아져 이때 채권을 판다면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이자율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중앙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서 어떤 이자율 정책을 펴는지 채권 투자자들은 늘 관찰하고 예측합니다. 심지어 중앙은행의 주요 인사가 쓴 언어까지도 분석합니다. 그 정도로 채권 투자자에게 이자율은 중요한 요소입니다.